대한민국이 일본을 밟았습니다. 프랑스도 밟았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강대국 순위에서 대한민국이 당당히 6번째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포브스가 이걸 공식 발표했을 때 전 세계가 술렁이었습니다. 아니 한국이 인구 5천만짜리 나라가 핵무기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G7 멤버인 일본과 프랑스를 제쳤냐고요. 그런데 그 이유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가 대한민국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대한민국이 왜 이 위치에 올라섰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시게 됩니다. 자, 먼저 순위표 아래부터 올라가 봅시다. 12번째 이스라엘입니다. 이 나라 면적이 충청남도만 합니다. 인구는 겨우 900만 명. 그런데 이 조그만 나라가 세계 강대국 12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미치고 환장하는 일이죠. 비결이 뭘까요? 모사드입니다.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이라 불리는 모사드가 이 나라의 눈이자 귀이자 주먹입니다. 중동 한복판에서 적국으로 둘러싸인 차에 80년 가까이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증명이죠. 여기에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좁은 땅덩어리에서 생존 본능 하나로 첨단 기술 강국이 됐습니다. 사이버 보안 스타트업만 해도 전 세계 시장의 상당 부분을 이스라엘이 쥐고 있습니다. 작지만 절대 만만하게 볼 나라가 아닙니다. 그 다음 9번째 사우디아라비아. 이 나라는 쉽게 말해서 돈으로 미래를 사는 중입니다. 오일머니가 이제 얼마나 어마어마하냐면 사막 한가운데에 넘시티라는 미래도시를 짓고 있습니다. 직선형으로 170km짜리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프로젝트인데 이 나라는 돈이 있으니까 진짜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석유만 파는 나라가 아닙니다.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을 쥐락펴락하면서 동시에 스포츠 투자, 관광산업, 기술 투자까지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중동의 큰손이 아니라 세계의 큰손으로 탈바꿈하는 중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재밌어집니다. 8번째, 일본. 한때 세계 2위 경제대국이었습니다. 미국을 위협할 뻔했던 나라.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한테도 밀렸고 프랑스한테도 밀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혁신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팩스를 아직도 쓰는 나라입니다. 행정 시스템이 아날로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30% 가까이가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 국가 부채는 GDP 대비 250%를 넘겼습니다. 한마디로 과거의 유산으로 버티고 있는 나라입니다. 기술력은 아직 있지만 그 기술이 시장을 이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한때 세계를 지배했지만 지금은 한국과 대만에 완전히 밀렸습니다. 일본이 부활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일본의 추락은 한국에게 경고이기도 합니다. 혁신을 멈추면 어떻게 되는지를 바로 옆에서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7번째 프랑스. 이 나라를 무시하면 큰 코 다칩니다. 유럽에서 유일하게 독자적인 핵무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도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도 하죠. 그런데 프랑스의 진짜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명품입니다. 루이비통, 에르메스, 샤넬, 디올. 전 세계 명품 시장의 상당 부분을 프랑스 브랜드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소프트 파워가 이렇게 강력한 나라도 드뭅니다. 군사력, 외교력, 경제력, 문화력 4가지를 다 갖춘 나라. 그런 프랑스가 한국에게 밀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감이 오시나요? 드디어 6번째 대한민국. 잠깐 이 자리의 무게를 느껴봅시다. G7이라는 선진국 클럽의 멤버인 일본과 프랑스를 제치고 올라온 겁니다. 한국전쟁 직후 세계 최빈국이었던 나라가 70년 만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건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성장입니다. 그런데 포브스가 한국을 이 자리에 올려놓은 건 단순히 경제 규모가 커서가 아닙니다. 핵심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반도체. 지금 전 세계가 AI에 미쳐 있습니다. 그 AI를 돌리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반도체입니다. 특히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라는 놈이 있는데 이건 AI 서버의 심장과 같습니다. 전 세계 HBM 시장의 79%를 한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5개 중 4개가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SK 하이닉스가 62%, 삼성전자가 17%.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직접 SK 하이닉스 부스를 방문해서 HBM4를 잘 부탁한다고 했을 정도입니다. 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가 2025년 기준 7,934억 달러 한화로 거의 1,000조 원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1조 달러, 즉 1,4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1,400조 원짜리 시장에서 한국은 메모리 부문 세계 1위, 전체 시장 점유율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만과 한국 두 나라가 전 세계 칩 제조 용량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이 반도체 공급을 멈추면
전 세계가 멈춥니다. 스마트폰도 멈추고 자동차도 멈추고 AI도 멈춥니다. 이게 바로 국력입니다. 두 번째 K방산. 이건 진짜 미치고 환장할 이야기입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전 세계가 무기를 사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이 급해졌습니다. 러시아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유럽 방산업체들은 생산 속도가 느립니다. 주문하면 5년, 10년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 등장한 게 한국입니다. 한국 방산의 최대 강점은 가성비와 속도입니다. 성능은 유럽제에 뒤지지 않으면서 가격은 더 싸고 납기는 훨씬 빠릅니다. 폴란드가 한국에서 K2 전차 980대, K극구 자주포 648문, FA50 경공격기 48대를 주문했습니다. 계약 규모만 20조 원입니다.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2025년 K방산 수출액이 240억 달러 한화로 3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세계 5위 방산국으로 도약한 겁니다. 방산 빅4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의 합산 매출이 40조 원을 넘겼고 영업이익만 4조 6천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74% 폭증했습니다. 수주장호는 90조 원을 넘어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4, 5년치 일감을 이미 확보해 놓은 겁니다. 유럽만이 아닙니다. 중동에서는 천공이라는 방공체계가 수출되고 있고 베트남이라는 공산권 국가에까지 K오무 자주포를 3,500억 원어치 팔았습니다. 페루에는 K2 전차 54대와 장갑차 141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남미 최초의 한국 전차 수출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미 해군 함정 정비 사업까지 따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고객인 미국이 한국 방산을 인정한 겁니다. 골드만삭스는 한국 방산업체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하라는 보고서를 냈고 타임지는 글로벌 100대 유망 기업에 한화를 선정했습니다. 자유진영의 무기고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지금 나토 동부전선이 한국산 무기체계로 무장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위를 봅시다. 다섯 번째 독일, 기계공학의 정점입니다. 독일하면 자동차, 정밀기계, 화학산업이 떠오르죠. 그런데 독일이 최근 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재무장을 선언했습니다. 1,000억 유로 규모의 특별 국방기금을 편성했습니다. 오랫동안 군사력을 의도적으로 억제해왔던 독일이 다시 칼을 갈기 시작한 겁니다. 유럽 경제의 엔진이면서 동시에 군사 강국으로 돌아오려는 움직임. 이건 세계 지정학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영국. 제조업은 약합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진짜 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런던시티. 세계 금융의 중심입니다. 뉴욕 월스트리트와 함께 글로벌 자본의 흐름을 좌우하는 곳이죠. 그리고 MI6 영국 비밀정보부, 미국 CIA와 함께 세계 최고의 정보력을 자랑합니다. 여기에 영연방 국가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까지 보이지 않는 영향력으로 연결된 거대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대영 제국은 사라졌지만 그 유산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세 번째 러시아. 솔직히 경제만 보면 한국보다도 못합니다. GDP가 한국이랑 비슷하거나 그 이하입니다. 그런데 왜 3위냐고요? 핵무기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약 5,800개.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 지구 육지 면적의 8분의 1을 차지하는 광활한 땅. 거기에 묻혀있는 석유, 천연가스, 광물 자원의 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경제 규모로는 중견국이지만 전략적 위치만으로 세계 3위에 올라와 있는 나라입니다. 핵무기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죠. 두 번째 중국. 14억 인구. 이 숫자 자체가 무기입니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기술 강국을 향해 맹돌진하고 있습니다. GDP는 미국을 맹추격해 왔습니다. 1대1로를 통해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까지 인프라 투자를 뿌리고 있습니다. 군사력도 무섭게 확장 중이죠. 해군력은 함정 숫자로만 보면 이미 미국을 넘어섰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도 만만치 않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서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심각합니다. 인구도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아직은 물음표입니다. 그리고 압도적인 1위 미국, 넘사벽이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는 나라입니다. GDP 30조 달러 이상, 전 세계 GDP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국방비만 해도 2위부터 10위까지 다 합쳐도 미국 하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쥐고 있습니다. 전 세계 무역의 대부분이 달러로 결제됩니다. 경제, 군사, 기술, 문화, 외교 모든 분야에서 1위. 실리콘밸리에서 쏟아져 나오는 기술 혁신은 전 세계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미국이 재채기하면 전 세계가 감기에 걸린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12위부터 1위까지 쭉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다시 대한민국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놀라운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승까지 올라설 수 있다는 겁니다. 과장이 아니냐고요. 근거를 봅시다.
21세기의 핵심 자원은 석유가 아닙니다. 반도체입니다. AI입니다.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다 가진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반도체는 말씀드렸고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의 심장인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세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K컬처의 힘까지 더해집니다. BTS, 블랙핑크, 오징어 게임, 기생충. 대한민국의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동시에 가진 나라. 누군가는 한국을 운영체제 같은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드웨어인 반도체와 방산, 그리고 소프트웨어인 문화 콘텐츠.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 전체가 세계를 움직이는 플랫폼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출산입니다.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입니다. 0점대입니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2070년 한국 인구는 3천만 명대로 줄어듭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아무리 무기를 잘 만들어도 사람이 없으면 끝입니다. 공장을 돌릴 사람이 없고 군대에 갈 사람이 없고 세금을 낼 사람이 없습니다. 일본이 왜 추락했는지 기억하시죠? 고령화와 인구 감소입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위로 지삼까지 올라갈 수 있는 황금 사다리가 놓여 있고 아래로는 인구절벽이라는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방산과 문화 콘텐츠가 밀어올리는 상승 기류를 저출산이라는 중력이 끌어내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어떤 길을 가느냐는 결국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기회를 잡은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이 그랬고 영국이 그랬습니다. 반대로 기회를 놓친 나라도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한때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었지만 지금은 끝없는 추락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이 어느 쪽이 될지는 지금 이 시점에서 결정됩니다. 이게 단순히 순위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의 문제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무대에서 어떤 위치에 서게 될지 지금 이 순간의 선택들이 50년 후에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지심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은 저출산 때문에 결국 내려앉을 거라고 보시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